돼지가 1kg 클 때 사료를 얼만큼 많이 먹느냐를 나타내는 지표. 이것이 바로 사료 요구율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팜스코TV 정영철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사료와 사료 요구율 FCR에 대한 이야기로 몇 편을 끌어가 볼까 합니다.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. 왜냐하면 올해 2021년에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사료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씩 올랐기 때문이지요. 사실 또 이런 이유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사료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농장에서는 보통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? 지금 사장님들 이미 또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? 사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한 사료가 필요하겠다. 아니면 오히려 사료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 빨리 좀 생산성을 올려야 되겠다. 두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겠죠. 물론 저렴하면서 더 좋은 사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 재료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사료를 선택하다 보면은 사실은 사료의 품질도 또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은 사료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농장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? 약간 영양 성분이 떨어지지만 스펙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설계 사료를 쓰는 것이 유리할까요? 아니면은 오히려 영양 성분이 훌륭해서 좋은 영양 스펙을 갖추고 있어서 가격은 좀 높지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? 아마 이제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유리할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미국의 대형 인테그레이션 양돈 기업의 예일 겁니다. 하나의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돼지만큼 그 이상의 돼지를 키우는 미국의 스미스필드와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면요. 이 회사들은 농장에 사료 공장이 아예 붙어 있습니다. 바로 원재료들을 배합해서 그때그때 배합비를 달리해서 농장에 바로 급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들 갖추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원재료비가 올라갔을 때 품질이 떨어지는 좀 가격이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해 본다든지 전체적인 스펙을 떨궈서 배합비를 짜서 사료비를 낮춰서 설계를 해보기도 하고요. 스펙을 오히려 더 올려서 사료비를 올려서 설계를 해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이 농장 수익에 유리한지를 결정을 해보는 거죠. 결과는 어땠을까요? 오히려 곡물가가 올라가고 사료비가 올라갔을 때 이럴 때는 사료비를 떨구고 스펙을 영양 수준을 떨구게 되면은 그만큼 돼지가 사료를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. 사료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떨군 사료비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곡물가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. 오히려 영양 수준을 올리고 돼지가 사료를 조금만 먹어도 성장해서 출하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료비가 훨씬 더 절감되게 되고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수익이 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미국의 대형 인테그레이션들은 고곡물가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영양 수준을 높이고 돼지가 조금만 먹어도 출하될 수 있게끔 사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일까요? 돼지가 1kg 클 때 사료를 얼만큼 많이 먹느냐를 나타내는 지표. 이것이 바로 사료 요구율이 되겠습니다.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돼지가 얼만큼 컸느냐, 생체중이 얼마냐가 바로 농장에서 수취하는 금액, 지급률을 결정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.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내 농장의 사료 요구율이 얼마인지 알고 그 사료 요구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료와 사양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 고곡물가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사실 사장님들 사료 요구율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물론 당연히 쉽게끔 전체 총 투자 체중과 총 사료량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구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달은 5주가 있어서 출하를 몇 차 더 하기도 하고
어떤 날은 계절적 요인으로 사료를 더 많이 먹고 혹은 덜 먹기도 하고, 또 큰 돼지가 많이 몰려 있는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어서 이 사료 요구율을 한 달 또는 두세 달 이렇게 짧게 산수하면 절대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. 최소한 6개월, 보통은 전체 계절이 포함된 1년 단위로 놓고 농장의 총 추락 체중과 전체 총 들어간 사료량을 가지고 전체 사료량을 추락 체중으로 나눠서 농장의 사료 요구율을 계산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농장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곡물가가 올라갔을 때, 이렇게 사료값이 비쌀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사료 요구율이 대체 농장에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함께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